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2025년 7월 1일 국내 증시 마감 브리핑입니다. 이날 시장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, 여러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짚어내는 부분이 뭘까요? 네, 그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. 역시 이날 시장의 가장 큰 동력은 상법 개정안 처리,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. 아, 상법 개정안이요? 네,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한국 증시가 기업 가치에 비해 좀 뭐랄까 낮게 평가받는 현상,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고질적인 문제죠. 이걸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아주 컸던 거죠. 그렇군요. 이게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었는데, 이번에 여당에서 좀 전향적인 검토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확 분위기가 달라진 거군요. 맞습니다. 자료 보니까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. 이 점을 많이 주목하더라고요. 이게 좀 신호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. 네, 맞아요. 그날 코스피는 0.58% 올라서 3089.65였고요. 코스닥은 0.28% 올라서 783.67로 마감했거든요. 네. 근데 뭐 단순히 지수가 얼마 올랐다 이것보다는 어떤 섹터가 왜 이렇게 뜨거웠나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료에서도 특정 분야 강세가 두드러졌다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? 네, 이 자료들에서 진짜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지주사랑 금융주들이에요. 와, HS유성은 상한가 29.93%까지 갔고 네, 거의 상한가죠. 한화나 SK 같은 다른 지주사들도 엄청 올랐더라고요.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한 이유, 역시 그 상법 개정, 기대감이랑 딱 연결되는 거겠죠. 바로 그겁니다.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만약 진짜 되면 주주 권익 보호가 더 강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거죠. 아하. 그러면서 그동안 좀 뭐 지배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받던 지주회사나 은행, 보험, 증권 이런 금융주들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주식들의 가치가 다시 평가될 수 있다? 이런 심리가 확 작용한 거예요. 하나금융지주, 삼성생명, 키움증권 줄줄이 오른 거 보면 딱 알 수 있죠. 실제로 자료에 나온 250일 신고가 종목 리스트에도 이런 업종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요. 그렇군요. 이 상법 개정 이슈 말고도 자료에서 또 다른 호재로 꼽는 게 있더라고요. 그 13조 원 규모의 민생 소비 쿠폰 관련 소식이었는데요. 이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줬나요? 네, 그것도 중요했죠. 이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소식도 시장에는 꽤 긍정적이었습니다. 소비 진작 기대감. 그렇죠. 하반기에 내수 소비가 좀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불어넣은 거죠. 이마트가 11% 넘게 확 올랐고요. 와, 많이 올랐네요. 네, 그리고 뭐 편의점, 백화점 같은 유통주들도 다 같이 좋았고 또 그 지역 화폐 관련 기술 가진 쿠콘이나 웹캐시 같은 기업들도 덩달아 주목받았어요. 아, 그렇군요. 근데 모든 업종이 다 좋았던 건 아니네요. 자료들 보면 그동안 잘 나가던 원자력이나 반도체 쪽은 좀 주춤했던데요. 이런 차이는 왜 나타난 걸까요? 아, 그건 아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테마들 있잖아요. 거기서 좀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일종의 순환매 장세라고 봐야죠. 그 대신 다른 쪽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좀 부각됐어요. 예를 들면 6월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였다. 이런 소식 나오면서 현대차, 기아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했고요. 아, 자동차 쪽은 좋았군요. 네, 또 약간 특이한 건 북한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네. 피코그램, 위드텍 같은 수처리 관련주나 아니면 사조시푸드 같은 수산주가 갑자기 확 오르는 뭐랄까 테마성 급등 양상도 보였어요. 아, 그런 테마도 있었군요. 그리고 다날처럼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투자를 검토한다 이런 개별 기업 호재가 또 상한가를 만들기도 했고요. 참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네요. 그 투자 주체별 움직임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자료 보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은 사고 개인은 팔았던데 특히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돌아왔다는 거. 이건 좀 의미가 있겠죠? 네, 상당히 중요하죠. 외국인이 1,772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상법 개정 기대감 같은 거랑 맞물려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. 네.
기관도 4,740억 원이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받쳐줬고요. 다만 이제 고객예탁금, 그러니까 증시 대기자금은 좀 줄어든 건 아쉬운데 네. 반대로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는 오히려 좀 늘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이걸 보면 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는 여전히 뜨겁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자료들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요. 결국은 어떤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, 이게 시장의 특정 부분을 얼마나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정말 여실히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상법 개정이라는 큰 변화 가능성, 그리고 소비 진작책이라는 좀 구체적인 호재,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주사, 금융주, 소비주 중심으로 시장이 확 재편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직은 기대감 단계라는 거죠. 그렇죠.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. 네, 실제 상법 개정이 어떤 내용으로 또 언제 될지 그리고 그 효과가 정말 시장 기대만큼 클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또 오늘 강했던 테마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갈지 아니면 또 다른 테마로 순환매가 이어질지 이것도 계속 관찰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오늘 시장을 이렇게 들썩이게 만들었던 이 상법 개정 기대감이 현실화되지 못한다거나 혹은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좀 미미하다면 오늘 이렇게 급증했던 종목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 가능성까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더 깊은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